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아침 뜨끈한 된장찌개 한 뚝배기 드시면서 역시 우리 것이 보약이야 하고 웃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구수한 된장찌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콩팥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관까지 절인 배추처럼 시들시들하게 만들고 있어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하셨죠? 저도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콩팥 전문 의사들이 환자분이 오시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르신, 혹시 된장찌개에 시금치 그냥 넣으세요? 이 짧은 질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제가 낱낱이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된장찌개의 나쁜 성분을 싹 잡아주고 막힌 혈관까지 뻥 뚫어주는 기적의 채소 하나를 공개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채소는 그냥 아무 때나 넣는다고 효과가 나는 게 아닙니다. 넣는 타이밍이 틀리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리 좋은 채소도 잘못된 타이밍에 넣으면 그 안에 있는 핵심 성분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절대 중간에 끄시면 안 됩니다. 타이밍 이야기까지 꼭 들어주세요. 자,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된장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봅시다. 된장은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콩을 발효시켜 만든 된장에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가 수십 년 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된장 속에는 유익한 미생물, 즉 우리 장 속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균들이 가득합니다. 여기에 단백질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고기를 잘 못 드시는 어르신들께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 된장을 드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떻게 드시느냐, 그리고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입니다. 여러분, 된장 속에는 보물과 함께 한 가지 큰 단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 즉 소금기예요. 된장은 만드는 과정 자체가 소금을 듬뿍 쓰는 발효 과정입니다. 그러니 된장 한 숟가락에는 꽤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 있어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나트륨 권장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에 2000mg 이하입니다. 그런데 된장찌개 한 그릇에만 이미 그 절반 가까운 나트륨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짭짤한 김치, 장아찌, 젓갈 반찬까지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소금 폭탄을 맞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여기서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래된 집에 낡은 수도 파이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파이프 안에 오랫동안 녹이 슬고 이물질이 쌓이고 관이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죠. 결국 압력이 높아지고 어딘가에서 터지거나 막혀버립니다. 우리 몸속 혈관이 딱 그래요.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관벽이 뻣뻣해지고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죠. 오랫동안 높은 혈압을 유지하면 그 혈관에 연결된 장기들이 하나둘씩 타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장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콩팥, 즉 신장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예요. 하루에도 수백 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걸러내면서 노폐물과 나쁜 것들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콩팥이 버텨낼 수 있는 나트륨의 양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매일매일 넘어서면 마치 과부하가 걸린 기계처럼 콩팥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증상도 없어요. 콩팥은 아파도 잘 티를 내지 않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붓고 소변이 이상해지고 피로가 극심해질 때 검사해보면 이미 콩팥 기능이 상당히 나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유독 많이 붓는다, 손발이 자꾸 붓는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게 단순히 잠을 잘못 잔 것 때문만은 아닐 수 있어요. 콩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이게 사실 오늘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된장찌개에 시금치를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시금치는 몸에 좋다고 하던데 찌개에 넣으면 더 건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된장찌개에 시금치를 넣으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금치는 훌륭한 채소예요. 철분도 풍부하고 각종 비타민도 많죠. 그런데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수산이라고 하면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속에서 칼슘을 만나면 결합해버리는 성분이에요. 결합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딱딱하고 날카로운 결정, 즉 돌멩이처럼 굳어버립니다. 이게 콩팥 안에 쌓이면 바로 신장 결석이 됩니다. 신장 결석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출산의 고통에 맞먹는 통증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좁은 요관을 날카로운 돌멩이가 통과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된장에도 칼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된장의 칼슘과 시금치의 수산이 찌개 속에서 만나면 그 날카로운 성분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콩팥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두 번 드신다고 당장 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매일 수십 년간 그렇게 드셨다면, 그리고 이미 콩팥 기능이 조금 약해지신 분이라면 그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모래알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돌이 되듯이요. 그렇다면 시금치를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시금치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데치면 수산의 80% 이상이 물에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 물은 버리시고 데쳐진 시금치만 찌개에 넣으시면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절대 날 것으로 된장찌개에 넣지 마세요. 반드시 데쳐서 넣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다른 채소로 대신하세요. 시금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드린 건 사실 이 채소를 소개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시금치 대신, 아니 시금치보다 훨씬 더 된장과 잘 맞는 채소가 있거든요. 콩팥도 지켜주고 혈관도 청소해주는 그 채소. 이제 드디어 공개할 시간이 됐네요. 바로 부추입니다. 여러분, 부추 좋아하세요? 삼겹살 드실 때 같이 먹는 그 부추요. 부추전 해 드실 때 그 부추요. 그 흔하고 값싼 부추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약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추를 한방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양초, 즉 기운을 북돋워주는 풀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허브나 채소가 아니라 하나의 약재로 취급했다는 거죠. 자, 그럼 부추가 왜 된장찌개와 기가 막힌 궁합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부추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합니다. 칼륨이라고 하면 낯설게 들리실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나트륨이 혈관을 꽉 조이는 나쁜 놈이라면 칼륨은 그 나쁜 놈을 잡아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착한 친구예요. 마치 집 안구석구석 청소해주는 청소부 같은 역할이죠. 된장에 짠 성분이 들어오면 부추의 칼륨이 그걸 잡아서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그러니 된장찌개에 부추를 넣으시면 나트륨의 해로운 영향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추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알리신, 마늘에도 있는 그 성분이에요. 부추는 마늘과 같은 집안 식물이라서 비슷한 효능을 갖고 있거든요. 알리신은 혈관 속에 쌓인 기름때, 즉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꽉 막혀가는 혈관을 뻥 뚫어주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배관에 특수 세정제를 넣어서 이물질을 녹여내듯이요. 혈관이 깨끗해지면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도 편해지고 뇌로 가는 혈액 흐름도 원활해집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 부추는 소화를 도와줍니다. 나이가 드시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시잖아요. 된장찌개 먹고 나서 더부룩하다, 속이 거북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부추 속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 장 속의 나쁜 균들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네 번째로 부추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부추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뀌는데요.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점막을 튼튼하게 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쉽게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감기도 예방되고 면역체계 전체를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부추는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부추에는 비타민 B1과 B2가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들은 우리 몸이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쉽게 말하면 먹은 것을 에너지로 잘 전환시켜주는 연료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즘 괜히 피곤하다, 기운이 없다 하시는 분들께 부추가 아주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부추는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들 혹은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죠? 부추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황화합물 성분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억제해 준다고 합니다. 식사 후 혈당이 빠르게 치솟는 것을 마치 브레이크처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부추는 단순히 냄새 좋은 채소가 아닙니다. 된장찌개와 만났을 때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최고의 파트너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을 말씀드려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채소는 먹는 타이밍이 틀리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했죠?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릴게요. 부추의 가장 강력한 성분은 알리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알리신은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마치 얼음이 뜨거운 불 앞에서 녹아버리듯이 알리신은 높은 온도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그 좋은 성분이 다 날아가 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찌개가 펄펄 끓고 있을 때 부추를 넣어서 오래 끓이시면 부추는 들어갔지만 정작 우리 혈관을 청소해줄 알리신은 이미 사라진 후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추 향기만 남고 효능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부추는 반드시 불을 끄기 바로 직전에 넣어야 합니다. 찌개를 다 끓이시고 이제 불 꺼야지 하시는 그 순간 부추를 넣고 뚜껑을 닫으세요. 그리고 딱 1분에서 2분만 기다리세요. 남아있는 열기로 부추순만 살짝 죽으면 됩니다. 이 방법이면 알리신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 상태로 드셔야 혈관 청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손으로 쥐어서 한 줌, 대략 30g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이 타이밍 하나만 기억하세요. 불 끄기 직전에 넣고 1분에서 2분 뚜껑 덮어서 살짝 숨만 죽이기.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번에는 된장찌개를 더욱 훌륭하게 만들어 드릴 두 가지 재료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마트에서 가장 쉽고 싸게 구할 수 있는 채소 중 하나죠. 그런데 이 양파의 효능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양패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퀘르세틴은 혈관벽에 붙어 있는 기름 찌꺼기,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래된 주방 후드에 기름때가 잔뜩 끼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강력한 세정제를 뿌리면 기름때가 녹아내려오잖아요. 양파가 우리 혈관에서 딱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혈관이 깨끗해지니까 혈압이 내려가고 심장과 뇌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양파는 익혀도 이 성분이 잘 파괴되지 않아서 찌개에 넣어 푹 끓여도 효과를 잘 볼 수 있어요. 양파를 좀 크게 썰어서 된장찌개에 넉넉히 넣어주세요. 달달한 맛도 더해지고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는 버섯입니다. 버섯 종류는 뭐든 좋아요. 표고버섯이면 더 좋고 느타리 버섯도 좋고 새송이 버섯도 됩니다.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우리 몸속 군대에 새로운 병사들을 훈련시켜서 투입하는 것과 같아요. 외부의 바이러스, 세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죠. 게다가 버섯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된장의 항감 효과에 버섯의 면역 강화 효과가 더해지면 그야말로 우리 몸 안에 든든한 방어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된장찌개를 드실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습관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된장찌개를 드실 때 국물까지 다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 구수한 국물 너무 맛있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드시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나트륨의 대부분은 건더기보다 국물에 녹아 있습니다. 된장찌개 국물 한 그릇을 다 드시면 그것만으로도 나트륨 권장량의 절반이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두세 숟갈 정도만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좀 아쉬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몇 주만 지나시면 익숙해지고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워지십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8잔,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면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콩팥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나빠진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으니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를 드실 때는 짠 반찬과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젓갈, 장아찌, 짠 김치와 된장찌개를 같은 식사에서 다 드시면 그날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위험 수준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된장찌개 드시는 날은 다른 반찬을 좀 더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실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충청도에 사시는 73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된장찌개를 드셨는데 어느 날 다리가 너무 붓고 피로가 가시질 않아서 병원에 가셨대요. 검사해보니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혈압도 높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식단 조절을 권하셨는데 그때 알게 된 게 바로 된장찌개를 너무 짜게 국물까지 싹싹 드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바꾼 게 딱 세 가지였습니다. 된장을 조금 덜 넣고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마지막에 부추 한 줌을 넣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석 달을 지내셨더니 다리 붓기가 줄어들고 혈압 수치도 안정되셨다고 합니다.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식습관을 잘 바꾸셨네요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약을 쓴 것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을 드신 것도 아니에요. 매일 드시던 된장찌개를 조금 다르게 드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드린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시금치는 반드시 데쳐서 넣으세요. 날 시금치를 그대로 된장찌개에 넣으면 수산 성분이 된장의 칼슘과 만나 콩팥에 결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끓는 물에 2분에서 3분 데치시고 그 물은 꼭 버리신 다음 건진 시금치만 찌개에 넣으세요. 두 번째, 불 끄기 직전에 부추 한 줌을 넣으세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부추의 알리시는 열에 약해요. 찌개가 끓는 중간에 넣으면 좋은 성분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반드시 불 끄기 직전 마지막 1분에서 2분 안에 넣어 주셔야 합니다. 부추의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알리신이 혈관을 청소해 줍니다. 세 번째, 짠 반찬과 된장찌개를 함께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콩팥 수명을 늘려줍니다. 여기에 양파와 버섯까지 더하시면 면역력까지 챙기는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마트에서 장 보실 때 부추 한 단, 양파 한두 개, 버섯 한 팩만 더 집어 오시면 돼요. 오늘 저녁 된장찌개 끓이실 때부터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이고, 나는 지금까지 잘못 먹었구나 하고 걱정되시는 분 계신가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아시고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해요. 특히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고 콩팥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는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건강한 밥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싸고 특별한 음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미 우리 밥상에 오르는 된장찌개 하나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드셔도 콩팥을 지키고 혈관을 살리고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손자 손녀 제잘 때는 소리 들으면서 맛있는 된장찌개 한 그릇 앞에 앉으시는 그 모습 참 행복한 장면이잖아요. 그 행복한 밥상이 오래오래 이어지도록 오늘 알려드린 이 작은 습관 하나 꼭 실천해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된장찌개 좋아하시는 주변 분들, 친구분들, 자식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건강한 정보를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니까요. 오늘도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